안녕하세요. 금일 자동차 협력사를 위한 선행 및 양산 품질 관리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는 캐디언스 시스템 나성빈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제조업 현장에서 많은 분들에게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품질 관리와 계획 일정 관리에 대한 방법론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100분이 넘는 분들이 웨비나 사전 참석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품질을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모두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지멘스 및 글로벌 선진 기업들에서 품질에 대한 고민을 솔루션에 어떻게 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품질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같이 이번 웨비나를 시청하시게 되면 우리의 고민들의 해결 방안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으로는 AIAG VDA FMEA 퍼스트의 이해와 적용 방안에 대해서 품질 전문가이신 서티앤설팅의 박창도 대표님께서 약 20분 동안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이며, 두 번째 세션으로는 팀센터의 품질 모듈인 팀센터 퀄리티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 기능 데모를 약 2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며, 데모 이후에 Q&A 시간을 약 10분에서 20분 사이로 가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서티앤설팅 박창도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티앤설팅의 박창도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AIAG VDFM의 퍼스트 에디션의 이해와 적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독일 에이피스사에 가서 VDFM의 교육을 받았고, 이후에 2014년도에 유럽 OEM들이 어떻게 FMEA를 수행하는지 배치마킹을 한 8개월 정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만도, 모비스, LG 노텍과 같이 이제 교육 및 컨설팅, DFMI, PFMA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F 심사원으로서 많은 기업들의 이 FMEA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 6월 1일 날 AIAG 4판과 VAD 2판이 결합이 되어져서 새로운 1판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AIAG는 스프레드시트 방식, 즉 엑셀 전개 방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성하는 방법이었고, VDFMA는 트리 전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트리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스텝이라고 그러죠. 구조 분석, 기능 분석, 고장 분석, 그리고 액션 어널리시스, 오티마이제이션 이렇게 5단계로 수행을 했습니다. 두 개의 방법론이 결합되면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통합됐는데, 그게 7단계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 및 준비, 그리고 구조 분석, 기능 분석, 고장 분석, 리스크 분석, 최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문서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결과에 대한 문서화는 FMEA 양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획 및 준비는 요 기본 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VDA FMEA 5단계 구조, 기능, 고장, 액션, 옵티마이제이션 이 부분이 그대로 2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즉 7단계라고 하지만 기존의 VDA 5단계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MEA 매뉴얼에서는 툴로 이제 FMEA를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 뷰인데 이거는 이제 VDA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양식 뷰인데 이거는 스프레드시트죠. 결국은 엑셀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또는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VDA 방식과 AIAG 방식이 동시에 구현된 내용, 즉 사례가 이렇게 매뉴얼엔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VDA FMEA 1단계 구조 분석, AIAGN VDA FMEA로 보면 2단계가 되겠죠. 이게 이제 구조 분석, 요게 이제 기능 분석, 고장 분석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VDA FMEA
소프트웨어 뷰라는 얘기고,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이 스프레드 시트, 양식 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도 있고 각각을 이제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식을 보면 좀 복잡합니다. 이거는 설계 FMA인데 여기에 1단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정보가 되겠죠. 2단계는 이제 구조 분석. 초점 요소가 있고 상위 수준이 있고 하위 수준 또는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부품이 다른 부품에 의해서 결합된 서버 어셈블리고, 이 어셈블리가 위에 상위 시스템 또 인터그레이티드 통합이 되겠죠. 그러한 조립에 대한 레벨을 이제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도 각 아이템의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초점 요소에 대한 기능, 상위 수준에서의 기능, 하위 수준에서의 기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도 마찬가지죠. 상위 수준의 고장은 영향, 초점 요소의 고장은 모드, 형태, 하위 수준의 고장은 코즈 이렇게 이제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SOD라고 하죠. 심각도와 발생도 그리고 디텍션, 검출도를 곱해서 예전에는 RPN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RPN이 없어지고 AP라는 칸이 있습니다. 액션 프로리티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RPN은 1점에서 1000점으로 이제 나눌 수 있었지만 AP는 이제 3등분입니다. HML, High, Medium, Low 이렇게 3등분으로 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양식에 이제 필드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식을 가만히 보시면 특별 특성 란이 없습니다. 원래는 고장의 영향 부분에 사실은 이 심각도 옆에 특별 특성 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특별 특성 란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게 이제 프로세스 FME에 와 있습니다. 보시면 특별 제품 특성, 이게 제품에 대한 특별 특성이죠. 여기에 와 있고 공정에 대한 특별 특성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DFM에 마찬가지로 필드 코드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필드 코드를 통해서 DFM에서 특별 특성을 이렇게 식별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PFMA의 제품에 대한 특별 특성이 있다. 이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DFMA에 대한 설계 변경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제품에 대한 특별 특성과 공정에 대한 특별 특성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양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저는 VDFMA 워킹 그룹에 참여하는 독일의 아일러스 씨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얘기는 매뉴얼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고장 체인입니다. 잘 보시면 영향도 고장이고 고장 형태도 고장 원인도 고장입니다. 즉 상위 시스템의 고장은 영향, 하위 시스템의 고장은 원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고장 체인이라고 하죠. 기존의 AIH 방법에서의 고장 체인은 사실은 신뢰성 공학을 기반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개념이 이제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OEM, 비컬, 현대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회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가 있겠죠. 만약에 이러한 윈도우 리프트 모터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가 있다면 보시면 이 윈도우 리프트 모터 그리고 정류 시스템 그리고 이제 브러시카드 베이스 본체가 있죠. 초점 요소를 이것으로 봤습니다. 그럼 이게 고장 모드, 고장 영향, 고장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정류 시스템, 윈도우 리프트 모터, 하위로 보면 브러시카드 베이스 본체, 이 3레벨이 여기 3레벨과 같죠. 그랬을 때 2차 협력사에서 이 정류 시스템이 fail 모드라면 그 영향은 리프트 모터의 고장이고 그 원인은 브러시카드 베이스 본체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협력사로 볼 때는 2차 협력사의 고장 모드는 코즈에 해당되고 2차 협력사의 이펙터는 1차 협력사에 있어서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비걸 레벨에서 볼 때 1차 협력사의 이펙터는 모드가 되고 모드는 다시 이펙트가 됩니다. 그렇죠? 다시 원점에서 보면 2차 협력사 수준에서를 보면 모드일 수 있지만 그것은 고객사 입장에서 코즈고 협력사 입장에서는 영향일 수 있다. 이게 이제 AI AGM VDA병에서 말하는 고장 체인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VDA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사실은 내용이었습니다. AIAG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러한 개념들이 조금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RPN이 없어지고 AP라는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기준이 새롭게 제시되었죠. 하이는 이제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반드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M은 두 번째 우선순위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통제가 가능하다. 결국 이제 should, 공고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aw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구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RPN이 100점, 120점 이렇게 붕괴점을 기준으로 정했는데 이제는 SOD에 따라서 이제 H와 ML이 확연하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심각도가 9점, 10점일 때 오쿠런스가 2점, 3점이라면 디텍션에 따라서 7점에서 10점이라면 H, 5점에서 6점이라면 M, 만약에 2에서 4점이라면 L로 평가될 수 있다. 예전에 AIAG는 9점에서 10점이라면 안전과 법규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도와 검출도가 낮더라도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이제는 9점, 10점이라도 오쿠런스와 디텍션이 충분하다면 M이나 L 등급으로 시정조치가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테이블도 다소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가 테이블은 VDA가 아니라 AIAG 평가 테이블을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사판의 심각도는 안전과 법규일 때는 이제 9점, 10점, 경고가 없으면 10점, 경고가 있으면 9점 이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전운행 및 헬스, 건강과 관련되면 10점, 규제, 법규와 관련되면 9점, 알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제 안전과 법규에 대해서 점수를 좀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주요 기능과 보조 기능에 대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성 품질에 해당되는 4점, 3점, 2점은 75%, 50%, 25% 이하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그런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그냥 정성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또는 이제 중간 정도 약하네 이렇게 감성 품질은 확률값이 사라졌습니다. 오커런스는 이제 신규 설계냐 기존의 AIAG는 유사 설계냐 거의 동일 설계냐 아니면 확률값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었죠. 샘플이 있기 전에는 설계 개념 단계에서는 왼쪽 테이블을 이용했고 샘플이 나오고 측정 가능하고 시험 가능하면 이 확률값으로 평가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확률값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신규, 유사, 거의 동일한 내용을 기반으로만 이제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보시면 새로운 설계의 선행, 설계 및 변경은 모범 사례, 표준 및 시방에 부합하다. 여기에서 이제 제품 경험과 예방 관리. 예방 관리는 근본 원인과 관련된 제품의 결함을 찾아내고 설계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다. 제품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예방 관리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모범 사례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확률 값에 대한 악유가 많이 사라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DFMA는 다소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PFMA인 것 같습니다. PFMA는 사실은 생산 단계에서 충분히 ppm이나 퍼센테이지로 정량화 할 수 있는데
이번에 AIG VDA 1판에서도 PFMA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행동적이냐 기술적이냐 그것에 대한 모범 사례가 있느냐에 따라서 거의 효과가 없다. 다소 효과적이다. 그리고 효과적이다.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커런스에 대해서는 DFMA나 PFMA가 정량적인 것을 벗어나서 정성적인 평가 체계로 바뀌었다. 어떻게 보면 좀 완화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텍션입니다. 설계 확정 후, 설계 확정 전. 설계 확정 후라는 얘기는 이제 양산 단계에 가까워졌고, 설계 확정 전이라는 얘기는 아직 양산하기 멀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양산 단계에 가까울수록 이제 하부 시험을 하거나 고장 시험을 하거나 열화 시험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높고, 양산 단계에 멀수록 시간의 여유가 많을수록 하부 시험이나 고장 시험, 열화 시험을 할 때는 이제 리스크가 낮다. 또 하나의 해석으로는 시스템 레벨에서 그것을 검출할 수 있으면 리스크가 높고, 단품 레벨에서 그것을 검출할 수 있으면 점수가 낮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적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합격, 불합격 시험, 저하 시험 이 세 개의 기준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부 시험, 고장 시험, 열화 시험 이거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계획된 타이밍은 시험 실패로 인해 재설계 및 또는 재툴링을 위한 생산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제품 개발 사이클 후반에 있다. 즉 양산에 임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리스크가 높고 불출 전에 생산 도구를 수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아직 생산이 임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설계 확정 전이다. 이래서 이제 좀 점수가 낮다. 결국은 용어의 선택은 좀 달라졌지만 개념은 크게 바뀐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설명되는 부분이 이제 설계 FMA와 공정 FMA에 대한 링키지 부분입니다. 프로세스 FMA는 자사 공정에 미치는 영향, 즉 폐기냐 재작업이냐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평가를 했고, 또 하나는 고객 공정에 미치는 영향, 1시간 또는 1시간 이상의 조업 중단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이제 많이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공정 원인에 의해서 부품의 특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 부품의 특성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비이클 레벨에서 어떤 기능이나 성능이 상실되거나 저하되어서 고객에게 최종 사용자에게 그것이 인도된다면, 즉 DFMA의 영역과 프로세스 FMA의 영역이 제품에 대한 특성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즉 프로세스 FMA의 영향은 제품의 영향으로 파악되어지고 그것이 자동차 레벨까지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프로세스 FMA일 때 제품에 대한 고장 영향도 같이 다루어라. 사실은 이렇게 해야만 제품 DFMA의 심각도와 프로세스 FMA의 심각도가 같아질 수 있겠죠. 사판에서도 DFMA의 심각도와 PFMA의 심각도는 같아야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용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품의 특성 위주로 프로세스 FMA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된다면 DFMA의 심각도와 같이 되겠죠. 네. 그리고 FMA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APQP 활동에서 모두 파악되어지고 사실은 또 연계되어집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템은 예비 보험을 통해서 전개될 수 있겠죠. 파악할 수 있고, 기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통해서, 즉 고객의 사양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요구사항과 특성도 고객의 요구 또는 자사의 설계 목표에 의해서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을 겁니다. 잠재적 고장은 사실은 설계 검토를 통해서 어떤 고장이 발생 가능할지 파악할 수 있고, 고장의 영향은 결국은 뭐예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겠죠. 특히 이제 고객 공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제품에 미치는 영향으로
파악되어져야 할 겁니다. 결국은 CSR을 충족하지 못하는 게 고장의 영향이 되겠죠. 제품에 대한 특별 특성, 공정에 대한 특별 특성은 이제 제품 설계 단계에서 파악되어지겠죠. 고장의 잠재적 원인은 결국은 DFMA는 설계 파라메타, 지오메트릭과 결국 매트리얼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프로세스 FMA는 포엠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예방 조치도 아마 제품에 대한 설계 파라메타와 공정에 대한 설계 파라메타에 대한 시승 조치로 이어질 겁니다. 검수 조치는 결국은 설계 검증이죠. DVPNR이라고 하죠. Design Verification Report and Resolution. 테스트 방법이죠. DV 테스트 또는 PV 테스트들이 그 내용일 겁니다. 결국은 FMEA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우리의 APQP 단계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사실은 다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된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품질 기획 단계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이 제품 설계 단계에서 DFMA에 반영돼야 되고 이 기획 단계에서 그리고 제품 설계 단계에서 파악된 내용이 공정 설계 단계에서 반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DFMA와 PFM에서 파악된 내용이 관리 계획서에 반영이 돼야 되고 관리 계획서는 공정을 어떻게 통계적으로 관리할 건지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는 어떻게 DFMA와 PFMA에 다시 업로드 시스템적 조치로 반영을 할 건지 그리고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 즉 측정 시스템에 대한 유효성 평가는 각 단계에서 다 필요로 하겠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APQP 5단계와 코어 툴 5개는 다 링키지,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솔루션, 소프트웨어로 구현한다면 아마 효율적, 시간에 비해서 그리고 효과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AIAGM VDFMA 매뉴얼의 1.5.5항에는 조치, 예방조치나 검출조치가 되겠죠. 에 대한 후속조치뿐만 아니라 설계 FMA와 공정 FMA를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FMA 도구, 소프트웨어 패키지 같은 것이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전용 FMA 소프트웨어에서부터 FMA 개발을 위해 맞춤화된 표준 스프레드시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회사는 자체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FMA 팀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프로젝트에 선택된 FMA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결국은 FMA를 이제 엑셀, 스프레드시트 방식이 아니라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이론적인 내용을 지멘스의 TC 퀄리티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 가능한지를 캐디언스를 통해서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FMEA에 대한 이론적인 깊은 내용을 다뤘다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멘스 솔루션을 활용하여 APQP 및 FMEA를 어떻게 사용을 할지를 시나리오 데모 형태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시연에 앞서 지멘스 팀센터 퀄리티의 차별화된 장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품질 관점에서 클로즈드 루프 퀄리티를 위하여 지멘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 전략에 따라 PLM, PMS, QMS, FMEA, ALM 연계를 구현하여 통합된 환경에서 품질 검증 및 향상이 가능한 점입니다. 또한 생산 계획에서 품질을 제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조를 위해 BOP와 함께 구축 및 전송할 수 있는 검사 지점을 정의, 제조 중 또는 제품의 서비스 수명 주기 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변경 관리가 필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 처리 및 문제 해결 도구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전체적인 시간의 제약이 있는 관계로 APQP와 FMEA를 연동하고 관리 계획과 문제 해결을 수행하는 부분을 다루고 향후에 확장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 데모에서는 APQP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어
3D CAD를 활용한 제품 설계 및 공정 FMEA, 관리 계획, 검사 계획,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단계까지 시연할 예정입니다. 금일 시연되는 시나리오의 모든 업무들이 팀센터 통합 환경 내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품질 관련 솔루션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데이터 정합성 및 단일 플랫폼에서의 편의성을 포커스로 본 데모를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팀센터 퀄리티에 대해서 다룰 주요 업무 영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품질 요소인 APQP를 생성하고 그 안에 각각의 퀄리티 게이트들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며 팀센터 내에 축적된 데이터들을 연계하여 FMEA와 관리계획서에서의 결과물에 대한 중복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솔빙 단계에서도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합된 업무 처리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팀센터의 기능적인 부분을 데모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 대한 소개입니다. APQP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APQP 1단계인 계획 및 정의 단계에서 대표적으로 시장조사 태스크를 선정하여 시장조사에 관한 산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폴더 안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프로그램 APQP를 담을 수 있는 파일을 만듭니다. 폴더라고 검색한 후 이름을 필수로 작성해주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이후 추가 대상을 클릭한 후에 프로그램을 검색한 후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이름을 필수로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우측 시각표를 통해 연간 라인업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일정 탭을 누른 후 미리 생성해 놓은 APQP 전체 일정을 추가해 줍니다. 만들어진 일정 관리자를 보시면 우측에는 눈으로 쉽게 흐름을 볼 수 있는 간트 차트가 생성되어 있고 좌측에는 상세한 각 단계별 타스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방금 전 말씀드렸던 계획 및 정의 단계에서 대표로 시장조사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받아놓은 샘플 파일을 그대로 검색해서 불러오겠습니다. 검색 탭에서 시장조사를 검색해주고 할당을 클릭한 후 결과물에서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샘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정 관리자로 돌아와서 워크플로 템플릿을 지정합니다. 워크플로 템플릿은 우리가 어떻게 승인 처리를 진행할지 방법을 정하는 도구입니다. 이후 워크플로 실행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은 편지 안에 승인 요청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과물을 확인하고 주석에 승인 완료를 입력한 후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첨부물로 가서 결과물 상태를 보면 릴리스 상태에서 완료되었음이 깃발로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실행을 진행시켜 주신 후에 이렇게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고 일정에 돌아가서 타스크의 색을 확인해 보면 진하게 완료 표시를 나타내며 다음 일정 타스크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단계가 완료가 되면 2단계 제품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도 PDF나 엑셀 혹은 문서 파일을 등록하여 승인 작업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DFMEA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NXCAD를 통해 BOM을 불러들여 NX와 팀센터를 연동하여 FMEA를 생성합니다. 이후 팀센터 안에서 등록된 요구사항과 연계하여 FMEA 구조 분석부터 기능, 고장, 위험, 최적화 단계까지 진행하고 이것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은 NX 화면입니다. 이렇게 3D로 부품 설계를 확인하고 치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팀센터에서 NX에 있는 BOM이 불러들여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생성되어 있고 설계 구조 그대로 FMEA를 미리 생성해 줍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FMEA 지침을 AIAG VDA 디자인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FMEA가 BOM과 동일한 구조로 생성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관리자로 들어가서 설계 FMEA를 열어주고 1단계와 마찬가지로 결과물에 첨부합니다. 역시나 이름은 필수로 입력하고 결과물 유형의 품질 관리를 선택해주는 것입니다. 이후 결과물 탭에서 미리 생성해 놓은 DFMEA를 추가하고 생성된 DFMEA 파일을 열어서 각 구조의 기능과 실패, 즉 고장 유형을 추가해 줍니다. 지금은 기능 해석을 생성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기능 해석 하위에 고장 유형을 생성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구조 분석과 동일하게 기능 분석 또한 상위 초점 요소, 하위 관계를 생성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넷뷰 탭을 통해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에는 고객에게서 요청하는 요구사항을 검색하여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내용을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특성 탭에서 특성 라이브러리에서 미리 생성해 놓은 부품에 대한 특성을 추가해 줍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특성 추가 탭에서 특성을 추가합니다. 이 특성은 팀센터 특성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와 PFMEA와 관리계획서와도 연계되는 부품 특성입니다. 여기까지 기능 해석을 채워주는 단계였습니다. 고장도 마찬가지로 기능 분석과 동일하게 관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위 고장, 즉 효과에서 심각도 점수를 정해줍니다. 이후 위험 해석 탭에서 작업 그룹을 추가한 후 발생도와 검출도 점수를 정해주고 이에 대한 검출 조치와 예방 조치를 추가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추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최적화 탭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업 그룹 추가 후 발생도와 검출도 점수를 정해줍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검출 조치와 예방 조치를 추가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검출 조치만 추가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문서화 단계입니다. 초점 요소 부품을 선택해준 다음 홈시트 탭을 클릭하면 이렇게 DFMEA 문서화가 완료됩니다. 보시면 구조부터 기능, 실패, 다음 위험 해석에서 최적화까지 작성한 내용이 문서로 적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조 분석을 통해 좌측 구조를 한눈에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요에서 이렇게 해당 구조에 참조된 아이템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FMEA 지침을 클릭하시면 작업 우선순위 탭에서 SOD 테이블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APQP 프로세스 3단계
공정 설계 및 개발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PFMEA에 관해서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DFMEA와 마찬가지로 생성된 PFMEA에서 등록되어 있는 요구사항과 특성을 연계시켜 FMEA를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 각 단계별 최적화까지 종료한 후 PFMEA를 문서화를 시연하겠습니다. DFMEA와 마찬가지로 일정 관리자에서 일정 타스크를 열어준 후 결과물을 할당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름을 입력한 후 결과물 유형은 품질 관리로 선택해줍니다. 이후 결과물 탭에서 FMEA를 검색하고 이름을 입력한 후 FMEA 지침은 프로세스로 선택해줍니다. FMEA를 열어준 후 PFMEA를 생성해줍니다. DFMEA처럼 기능과 고장 유형에 대한 관계를 생성해주고 요구사항과 특성을 추가한 후 DFMEA와 똑같이 위험 해석부터 최적화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험 해석과 최적화가 추가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초점 요소를 선택한 후 폼시트 탭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구조부터 위험에서 최적화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FMEA 지침을 변경하여 AIAG VDA가 아닌 이렇게 AIAG FMEA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후 폼시트를 보시게 되면 조치 우선순위인 AP가 RPN으로 바뀐 점을 알 수 있고 양식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탭에서 폼시트 인쇄를 누르면 이렇게 더 큰 화면에서 폼시트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 FMEA를 통해서 특성들을 생성했습니다. 이 특성들을 관리계획서와 연계하여 생성된 관리계획서 오퍼레이션과 공유하게 됩니다. 이후 공유된 특성들을 토대로 검사 기준을 생성하고 최종적으로 관리계획서를 문서화하여 작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일정 관리자를 통해 양산 관리계획을 엽니다. 결과물 할당을 선택하여 품질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이름 입력 후 할당을 클릭합니다. 이제 오퍼레이션을 추가해 주어 PFMEA와 동일한 구조를 생성해 줍니다. 이후 검사 정의 추가를 클릭하고 특성 라이브러리에서 생성해 놓은 특성들을 추가해 줍니다. 즉, 이것이 특성 연계 기능입니다. 다음 치수 관련 특성 하위에서 SPC 룰을 만들어 줍니다. 우선 화면에서 이렇게 우측에 요약본을 보여주고 싶으면 요약 포함 트리를 선택하여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SPC 규칙을 통해 어떻게 제품 데이터를 관리할지 규칙을 정해주고 차트 유형을 선택해준 후 편집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압입력 세팅을 위한 체크시트표 생성입니다. 샘플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결과물을 등록해 줍니다.
화면에서 보이듯 미리 보기 외에도 직접 다운로드하여 결과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각 특성별 참조하는 오퍼레이션과 제조장치 및 검사 시스템을 등록해 줍니다. 해당 특성이 소속되어 있는 오퍼레이션과 해당 특성에 관련된 부품의 제조 장비와 이것의 치수 특성을 만족하는 제조 장치까지 등록해 줍니다. 오퍼레이션을 먼저 등록하고 제조 장치에서 특성에 맞는 장비를 등록해 주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검사 시스템에 들어가는 장비를 등록하는 장면입니다. 이후 공유 탭에서 인쇄를 누른 후 최종적으로 문서화를 해주면 이렇게 관리계획서를 문서 양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입력했던 특성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고객 클레임을 등록을 하고 이것을 표준화된 8D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고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팀센터를 통한 중앙 처리식 데이터 관리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보고 탭에서 고객 불만을 등록합니다. 개요와 설명, 우선순위를 필수로 입력하고 카테고리와 하위 카테고리, 고객 이름 및 날짜 등을 선택사항으로 입력한 후 생성을 클릭합니다. 이후 개요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입력 후 편집 저장을 클릭합니다. 계획 탭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등록하는데 지금은 APQP 5단계를 예시로 추가해 주었습니다. 어느 증상으로 인해 불만이 생성되었는지 증상 설명 탭에서 증상을 추가해 줍니다. 이름을 입력해주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이제 이 불만 사항을 8D 프로세스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변경 파생을 선택합니다. 이제 8D 프로세스를 시작해주는데 그 전에 추가적인 카테고리를 작성한 후 편집 저장을 클릭합니다. 계획 탭에서 프로그램 APQP 5단계가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팀원을 구성해줍니다. 팀, 리더, 승인자를 선정하고 등록해 주었습니다. 다음 문제 설명을 통해서 결함이 무엇인지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참조되는 아이템과 실제 문제가 되는 아이템을 설정해 줍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 워크플로 제출을 진행합니다. 각 타당성 검토 단계의 담당자를 할당시켜 줍니다. 지금은 모두 제 아이디를 등록해 주었습니다. 요청받은 사용자는 해당 문제를 받은 편지함에서 확인하면 제한 작업, 즉 봉쇄 조치가 진행됩니다. 봉쇄 조치에서 품질 작업을 추가해주고 품질 작업의 이름을 필수로 입력한 후 다시 워크플로우를 진행해줍니다. 이후 근본원인 작업을 할당받은 사용자는 포엠과 5y를 생성해줍니다. 이시카와 메뉴를 클릭 후 지금은 포엠 중 사람에 대한 내용을 생성합니다.
이후 사람에 대한 5Y 중 3가지 이유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그 3가지는 작업자 실수, 교육 훈련, 역량 평가라는 이유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방법론 탭을 통해서 특성 요인도와 5Y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정 작업, 즉 시스템적 조치에서 해당 근본 원인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정해줍니다. 그 다음 다시 워크플로우를 진행해주면서 해당 시스템적 조치가 적합하다면 적합을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등록된 시스템적 조치에 대해 효과 확인을 추가하기 위해 효과 확인 탭에서 실제 실시할 작업을 추가해주고 이에 대한 구현 정정 조치를 추가해줍니다. 이후 워크플로우 진행을 하게 되면 시스템적 조치에서 추가된 산출물들에 대한 담당자들이 효과 검증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적합, 부적합을 판단한 후에 적합하게 되면 다음 재발 방지 대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팀센터에선 예방 작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에서 반복 방지를 위한 품질 작업을 추가해 줍니다. 예방을 위한 산출물로 품질 작업을 추가해 줍니다. 예방을 위한 설계 변경 요청을 위해 기존에 생성해 놓았던 DFMEA를 추가해 줍니다. 이후 변경 요청을 선택하고 설계 변경 요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는 첨부된 DFMEA와 DFMEA에 첨부된 BOM을 통해 설계 변경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 방지 메뉴에서 들어가서 첨부물 탭에서 첨부한 DFMEA에 들어가고 결과물 탭에 들어가면 기존 등록되어 있던 DFMEA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DFMEA를 추적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작업은 변경관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시간 관계상 FMEA와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문제 해결 메뉴에 들어가서 첨부물 탭을 들어가게 되면 설계 변경을 위한 DFMEA와 해당되는 부품의 이미지를 볼 수 있고 개요로 들어가면 이전까지 문제 해석을 위해 넣었던 품질 작업들과 근본 원인의 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화된 문제 해결 보고서와 관계도를 통해 고객 문제에 대한 각 문제 해결 프로세스 결과물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채팅창을 활용하여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베스트 질문을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증정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시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거나 우리 회사와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찾아뵙고 솔루션 소개 및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캐디언스 시스템 나성빈이었습니다.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